자, 매일 문제 5월 12일자 문제 4번, 5번으로 진행을 합니다. 4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치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치 아니하면 거기다 체크할게요. 치료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 약정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요? 등기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를 등기치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는 구지상권자의 지로 연체 사실을 이유로 지상권의 특정 성계 일행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약정 등기치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 문구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토지 저당권자가 그 토지 위에 추후 용의권의 설정 등으로 한 담보가치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 채무가 변제덕으로 소멸하면 뭐요? 당연히 주된 걸린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종된 걸린 지상권도 소멸한다, 그죠? 그래 몇 번 봤죠, 그죠? 문제집에도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3번.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연체 지료의 합의 2년분에 이르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됐다, 그죠? 즉 양수인에 대한 지료 연체만이 2년이 넘어야 되죠. 예, 들었습니다. 정답 3번. 그래서 4번. 동일인이 소유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점유 사유행에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거로 볼 수 있는 때는, 그죠? 당사자 사이에 점유 사유에서 약정이 있는 거로 볼 수 있는 때, 그 다음에 적으시고, 그때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건물의 임차인이 뭐요? 토지의 사용을 위해서 임차권을 뭐요? 설정한 경우는 지상권을 포기한 걸로 본다, 그죠? 예. 그 다음 5번. 법정지상권의 경우 치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거기 체크하시고, 따라서 법정지상권자는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뭐요? 지급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결정이 돼야 되죠. 따라서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상권자가 치료를 지급지 않더라도 뭐요? 지체 책임은 되지 않는다, 그죠? 예. 그 다음 5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3. 1번.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만, 그죠? 따라서 토지를 목적하는 전세권은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법정갱신 등기 없이도 곧 단어 확인하시면 되죠, 그죠?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더라도 누구에게는 뭐요? 갱신된 권리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을 현실적으로 지급지 않고 기존 채권의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4번. 전세권의 존속 기간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권 반환 채권만을 확정 양도할 수 없죠, 그죠? 그와 같은 양도 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럼 정답은 5번이죠.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마지막 줄 전세권자는 뭐요? 건물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예, 정답 5번. 자, 담보물건 옵니다. 자, 담보물건 파트는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뭐요? 펴두시든지 아니면 교과서를 해당 부분을 펴두시고 진행을 할게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3. 1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다, 그죠? 법이 정한 요건만 구비되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건. 그 다음 2번.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점유를 해야 되죠. 다만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되면 뭐예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최소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 예를 들면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뭐요? 계속 그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왜요? 적법한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존속계약이 만료했기 때문에 불법 점유죠. 그죠? 다만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논합 상한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비용은 상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은 행사 못한다. 그죠? 그 점유가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는 모든 점유자죠. 예. 그 다음 3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권리금, 예. 권리금을 반환키로 약정이 있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예. 유치권은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된다. 그죠? 즉 유치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피담보 채권. 예.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공사비 채권. 그죠? 수리비 채권. 그 다음에요 필요비, 유익비 등의 비용 상한 채권 등이다. 그죠?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채권. 임대차 보증금. 그 다음에요 권리금. 전세금. 그죠? 그 다음에 매매대금. 그 다음에 뭐요? 손해배상 청구권. 그죠?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 행위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뭐요? 사람의 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도 뭐요? 그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치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점유가 성립 종속요건이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 유치권도 뭐요? 담보 물건 때문에 경매 청구권이 있죠. 다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이성은 없다. 그죠? 다음 중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하면 우선 변제적 효력과 물상대이성. 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또 떴죠. 예.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은 행사를 할 수 없다. 맞죠? 그죠? 그 다음 매매 대금입니다. 매도 대금.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그 자재의 뭐요? 매도 대금 채권이죠. 매매 대금 채권이 되죠. 그 매매 대금을 담보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죠? 예. 매매 대금은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다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뭐요? 그 채권이 변제기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변제기가 되지 않는 게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지만 당사자 특약으로 뭐요? 배제할 수 있죠. 그죠? 내가 건물을 외상으로 수리해 주겠다. 그죠? 그 다음 5번 아직까지 답이 된 바 없지만 이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채권은 뭐요?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채권이 필요 없죠. 먼저 채권이 생긴 이후에 그 이후에 뭐요? 그 물건을 점유를 하게 된 것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죠. 그죠? 이 부분이 남습니다. 즉,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기만 하면 뭐죠?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채권이 필요 없다. 그죠?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떤 예를 들었어요? 내가 시계를 외상으로 수리했다. 그죠? 그러면 수리비 채권은 변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죠. 근데 다시 시계가 고장나서 다시 재차맞기로 했다. 그죠? 근데 약속된 외상 대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때 다시 시계를 점유하게 된 경우 기존에 뭐요? 외상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기만 하면 좋습니다. 정답 5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1번 또 떴죠. 그죠? 3번 연속이다. 그죠? 권리금.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죠. 없다. 권리금, 임대차 보증금 등은 뭐요?
유치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다. 그죠? 예, 정답 1번. 그 다음 2번. 여기서 뜰 수 있고 뭐요? 질권에서 뜰 수 있는 기본 지문입니다. 이미 우리 시험 떴어요. 유치권 행사는 거기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행사하고 별개죠.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를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된다. 그죠?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3번. 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란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그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채권이 그 목적물에 반한 청구가 동일한 법률 관계 등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 개별 판례 볼게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뭐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세대 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했다. 그죠? 그래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 뭐요? 그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만 뭐요?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그죠? 그때 그 유치권을 뭐요? 그 한 세대에 대해서 시구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해 뭐요? 공사대금 전액을 담보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19회차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 키포인트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으로 누구에게나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여기까지. 후 동그랄게요. 자, 이미 뭐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이 돼서 뭐요? 이미 그 등기가 돼서 압류 효력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에 대해서 뭐요?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나중에 뭐요?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가의 강제 경매 절차에 농락을 가져온다.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답니다. 자, 그러면 반대 표시하시고 똑같은 단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뭐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가 되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단어에 체크하시면 된다. 그죠? 아직까지 뭐야?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뭐요?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나중에 경매 실행에서 뭐요? 경락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 그래서 유치권이 사실상 제일 강력합니다. 그래서 뭐요? 건물에 유치권이 행사 중에 있으면 뭐요? 경락대금이 완전히 헐값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죠? 얼마에 담보가 되는지, 그죠? 또 어디까지 담보가 되는지 내가 경락받더라도 뭐요? 유치권이 있으면 유치권자에게 내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경락받은 그 부동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유치권이 존재하게 되면 부동산의 경매 대가가 완전히 뭐요? 헐값으로 떨어진 이유 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조작할 수 있겠죠. 내가 사업이 부도났어요. 근데 경매가 진행 중이다. 그죠? 근데 가족이나 뭐요? 친구하고 짜고서 뭐요? 그 부동산에 유치권이 성립한 으로 가정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해버리고 그러면 경락 대금이 완전히 똥값이 됐죠. 그때 지인들을 통해서 뭐요? 경락받게 한다면은 이와 같은 국가의 강제 경매 절차를 완전히 농락하는 결과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시간적 한계. 이미 뭐요? 그 부동산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뭐요? 등기가 돼서 그 부동산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뭐요? 취득한 유치권은 뭐요? 그 경매 부동산의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요? 저당권이 뭐요? 설정되기 전에, 설정된 이후에 뭐요? 유치권이 성립했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뭐요? 등기가 되기 전에 취득했던 유치권이라면 뭐요? 나중에 저당권 실효로 경락이 된 경락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단어 그죠? 예. 경매 개시 기입 등기 후 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그 부분은 단어를 가지고 찾아야 돼요.
자, 그럼 5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4번은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이제는 반복이죠, 그죠?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2번.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서 그걸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질을 불가분성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다른 담보물권 모두에 준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키포인트 단어 어디 찾으야 돼요? 여기죠, 그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네. 금방 봤던 뭐요? 3번 지문에 5번 지문하고 반대죠, 그죠? 따라서 건저당권 설정 후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뭐요?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자는 뭐요? 경락이라도 뭐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답니다. 있다. 그 차이점. 3번에 5번 지문하고 뭐요? 반드시 구분하시고, 그죠?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락인에 대항 못하죠. 그렇지만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자는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4번. 이미 우리 시험 떴다, 그죠? 유치권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존속 요건이다. 다만 점유만 있으면 좋겠죠. 그 점유가 반드시 직접 점유일 필요 없다, 그죠? 다만 간접 점유라 상관없다. 다만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뭐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유치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 경우 아니면 간접 점유도 상관이 없습니다. 5번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으로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대항할 수 있다, 그죠?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 경락일에도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즉 유치권은 뭐예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는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변제를 간접 강제하는 여하튼 유치적 효력밖에 없죠. 그래서 경락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경락인이 채무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경락인에게 채무 변제는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채무 변제는 누구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자에게만, 그죠? 근데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채무 변제는 채무자에게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5번) 갑니다. 옳은 것은 유치권은 동산에만, 말도 안 되죠.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모두에, 그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라면 그 물건의 점유와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에 사후에 그 물건을 취득한 경우도 뭐예요? 유치권이 성립한다죠, 그죠? 성립한다. 그 다음 3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조문을 볼게요. 조문. 324조를 보세요. 324조. 자, 324조를 보니까 뭐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유치권자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그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점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성납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은 못한다, 그죠? 다만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사망처가시고 이와 같은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 자체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를 이유로 채무자가 뭐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를 할 수 있고, 소멸 청구가 있으면 비로소 소멸한다, 그죠? 고조문을 속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자, 한번 볼게요. 3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성납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하죠. 그렇지만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그죠? 다만 그로 인한 이익은 당해 부당이익으로 반환하여야 한답니다. 예, 정답은 3번이고 4번. 계속이다, 그죠? 유치권 행사는 그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유치권자는
그보다 먼저 설정된 질권자가 유치물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없더라도 반환에 응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유치권자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앞에서 경락이 됐더라도 뭐예요? 경락에도 원칙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강력해요. 6번으로 갑니다.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르면 대표적인 경우다. 그죠? 공사비 채권, 수리비 채권, 각종 비용상환 청구. 그죠? 그 점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 보증금 채권, 매매대금 등은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죠. 그죠? 예, 7번으로 갑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유치권의 개념이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는,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돼야 된다. 그죠?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 2번 불가분성이죠.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유치권자가 다시 뭐요? 유치물에서 필요비, 유익비 등을 지출했다. 그죠? 똑같이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질권도 똑같습니다.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뭐요? 생긴 가시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한도 내에서는 유치권자도 가실 수취권이 있다.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경매를 하여야 한다. 됐습니다. 간이 변제 충당에 관한 규정이다. 그죠? 간이 변제 충당에 관한 규정 322조죠. 질권도 똑같습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시계 수리비 5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를 넘긴다. 그죠? 경매 비용이 20만 원이에요.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직접 뭐요? 그 목적물로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이와 같은 간이 변제 충당도 있습니다. 8번 갑니다. 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미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치권은 어떤 효력밖에 없어요? 유치적 효력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 없고, 그 다음에요, 물상대에 없다. 그죠? 다음 중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성질하면 뭐요? 요 두 개가 답이다. 그죠? 그 다음, 이거. 유치권은 물권이고,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효력이죠. 그죠? 양자는 별개다. 그죠? 별개이기 때문에 동시에 함께 병존할 수 있다. 그 다음, 채권도 당리채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다만 한계가 뭐야? 양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원칙적으로 뭐요? 담보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그죠? 그렇지만 설정자는 뭐요? 저당권과 질권 똑같죠? 내가 채무자인데 내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내 소유 부동산에서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이 없다면 뭐야? 아버지 소유 부동산이 되고, 그죠? 즉, 이런 자들을 물상보증이라 한다. 그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와 질권 설정자는 뭐야?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 없죠. 그래서 물상보증인 등이 설정자가 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9번부터 질권에 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우리 시험에서 질권이 독립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즉, 담보물권에서 뭐예요? 최대 두 문제인데, 우리가 느끼기로 뭐예요? 저당권과 유치권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질권 자체가 답이 되는 경우, 단일 문제로 답이 될 경우 거의 없어요.
다만 금방 봤던 박스 형태 문제와 같이 뭐요? 공통적인 어떤 내용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질권 파트는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가능하면 뭐요? 문제집 있는 지문을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굳이 안 되면은 굳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억을 하려고 노력할게요. 자, 9번 갑니다.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권도 당연히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질권의 설정 방법은 법에 다른 교정이 없다면 해당 권리에 관한 양도 방법에 따라 설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 정서가 있는 때는 뭐예요? 그 정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이 성립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 2번 조문문제요.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가 가지는 뭐예요? 채권보다 변제기가 먼저 도래했습니다. 아직까지 뭐예요? 질권자의 채권은 변제가 안 됐죠. 그때 질권자는 뭐예요? 제3채무자에서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 못해요. 아직 변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제3채무자에서 뭐예요? 채무자에게 뭐예요? 변제치만 하지 말고 그 금액을 뭐예요? 공탁할 것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공탁했다가 뭐예요? 자신의 채권에 변제가 되면 공탁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저당권으로서 담보된 채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때 뭐예요? 저당권에 가지 질권력이 미치려면 저당권 등께 부기 등기를 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질권자는 질권 실행 방법으로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뭐예요?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동산도 뭐예요? 양도할 수 있는 것만이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금제물 등 양도할 수 없는 동산은 동산질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10번 동산질권자의 권리 혹은 권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질권은 유치적 효력도 있고 우선 변제적 효력도 있다. 그죠? 그래서 1번 질권자는 그의 채권의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그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유치적 효력이 있다. 그죠? 그 다음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서는 대항할 수 있으므로 바로 틀렸어요. 질권 뭐야?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권리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그죠? 대항 못합니다. 우선 변제권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죠?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자에게는 당연히 뭐예요? 자기가 순서가 늦으면 대항 못합니다. 그러한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서 목적물이 경매되는 때는 뭐예요? 질권자는 자신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목적물 인도를 거부 못하죠. 즉 우선 변제적 효력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죠? 자기보다 앞선 자에게는 대항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1번입니까?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질권자는 채무자의 성낙 없이 앞에서 유치권하고 똑같죠. 그죠?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하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3번 질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 채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당의 질권자에게 뭐예요? 우선하는 질권자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기 순서가 제한되죠. 그죠? 순서가 제한된다. 그 다음 4번 유치권에서 설명했죠. 그죠? 똑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질권자도 그 목적물로부터 가실 수치에서 우선적으로 자신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질권 설정자나 제3자가 질권자의 점유를 침해할 때는 뭐예요? 질권자는 질권 자체에 의한 점유 보호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11번 갑니다. 탈의무상 불가분성이다. 그죠? 유치권에서 규정한 불가분성의 모든 담보물권에서 그대로 질권은 질물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 2번 앞에서도 봤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설정된 질권은 그 저당권 등기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해야만 저당권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 3번 금전 채권의 질권을 취득한 질권자는 자신의 채권에게 범인에서 직접 채권 무자로 부도요 추심해서 자신의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 다음 유질계약입니다. 이후에 여기다 동그라미할게요. 질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무의 변제기 전에 약정으로 뭐요? 변제에 가름해서 질물의 소유권 등을 질권자에 취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유질계약에 금지한다 그죠? 그럼 반대로 변제기 이후에 유질계약은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외울게요. 5번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변제 의무와 채권자의 뭐요? 담보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당연히 상적으로 뭐요? 변제가 선행이 되죠. 변제해야만 뭐요? 그 담보물을 돌려주죠. 그죠? 여기서 뜰 수 있고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5번 지문을 기억하시고 12번 1번 지문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권, 주식 등 뭐요? 재산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물건은 동산만이 질권의 목적이 되죠. 그래서 그 치상 재산권이라도 뭐요?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권리는 뭐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재산권의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등은 뭐요?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예, 들었습니다. 그 다음 3번 지명채권을 목적한 질권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사실을 통지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들었어요. 질권은 뭐요? 질권자와 설정자 사이 뭐요? 합의 플러스 인도로서 성립합니다. 다만 채권은 뭐요? 질권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채무자가 알 수 없죠. 그 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뭐요? 통지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으로 뭐요? 대항하게 한 대항 요건에 불과합니다. 즉 질권의 성립은 당사자 간에 뭐요? 합의 플러스 인도로서 충분합니다. 그 다음 4번 입질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의 물건인 때는 질권자는 뭐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서 질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 4번. 그 다음 음수표등 뭐요? 지시채권을 목적한 질권의 설정 방법 뭐요? 음수표등 면제는 뭐요? 배설을 하는 방법으로 그죠? 배설을 해야 됩니다. 즉 권리전의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합니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정도는 외워달라는 뭐요? 몇 개의 질문만 부탁을 드렸죠. 그 정도만 욕심을 내시고. 자, 저당권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저당권은 뭐요? 주된 권리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은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에게 미친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여기다 체크하시고.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죠. 예. 아파트 뭐요? 내가 살고 있는 주거 부분에 그죠? 예. 살고 있는 그 건물 부분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때 당연히 대지 이용권, 아파트에다가 살기 위해서는 대지 사용권이 일체가 돼 있죠. 그죠? 당연히 건물의 저당권을 잡았다면 뭐요? 그 부분과 뗄 수 없는 뭐요? 대지 사용권에도 당연히 건물 부분의 저당권액이 미친다. 그죠? 예. 이 부분은 부연 설명이니까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예. 그 주된 권리, 종된 권리요. 주된 권리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뭐요? 그 저당권액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2번 358조 법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종물에도 미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뭐예요? 권리간에도 뭐예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도 유추 적용이 된다. 그죠? 그래서 주된 권리인 건물 소유권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뭐예요? 건물 소유를 목적한 종된 권리, 지상권,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원칙 미친다. 그죠? 예. 유추 적용된다. 그 다음 3번 앞에서 봤죠, 그죠? 지상권파에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해서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됐다, 그죠? 그때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지문이 엄청 깁니다. 그러니까 뭐야? 항상 뭘 묻고 있는지, 그죠? 그것을 빨리 보고 키포인터. 공동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뭐요? 신축됐다. 그때 신축 건물이 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당연히 소멸을 하고, 맞죠? 그때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이를 대상으로 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전세권을 목적한 저당권자는 뭐예요? 더 이상 그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죠? 즉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행사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엄청나게 지문이 길다.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지문이 이게 이 정도로 긴 지문은 안 뜰 거예요. 그래서 압축해서, 그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을 만료하면 이제는 뭐예요?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행사는 할 수 없다. 그죠? 그런 식으로 압축해서 지문화가 될 겁니다. 그 다음 5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해서는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그럼 매수인은 뭐예요? 대지에 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했을 뿐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 못했죠. 양자 소유자가 다릅니다. 근데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 그 경매 체크할게요.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매매, 경매 등이 있기 전에 뭐예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그 이후에 매매,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 보세요. 이미 뭐예요? 경매 이전에 이미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죠? 경매로 인해서 비로소 소유자가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죠.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은 조합하시고, 그죠? 예. 14번으로 갑니다. 자, 14번으로 가기 전에 기본치 조문을 우리가 검토를 할게요. 교과서 389페이지, 법조문 363조, 364조, 367조요. 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문 3가지. 363조 2항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364조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367조. 제3취득자가 뭐예요? 그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다. 그죠?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경매 대가로부터 뭐예요?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이 그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문을 두고 있다. 그죠? 그 조문도 우리 시험에 뭐예요? 자주 5개의 지문 중에 포함이 됩니다. 자, 볼게요. 틀린 것은 금방 봤던 지문이다. 그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했죠. 네. 틀렸다. 그죠? 조금이라도 손해를 들기 위해서 뭐예요? 자신이 경락받을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일괄 경매제도 365조입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즉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죠. 그 이후에 설정자가
건물을 짓고 뭐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도 뭐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다만, 건물에 대한 경매 대가로부터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죠. 토지에 대한 경매 대가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 3번 민법 총칙에서 출제될 수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로부터 생긴 가실은 원칙 누가 수취권자요? 저당권 설정자죠. 저당권자는 언제 이후에만? 압류한 이후에만. 그죠? 그래서 압류가 있으면 적을게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에게 뭐야? 압류가 있다면 그 이유는 뭐야? 가실 수취권은 누가 가집니까? 저당권자다. 그죠? 즉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 채권도 저당권에게 미친다. 그죠? 즉 압류한 이유는 가실 수취권은 저당권자. 그죠? 즉 가실은 법정 가실도 포함되죠. 예. 그다음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금방 우리가 봤던 질문이죠. 그 다음 담보물 보충 청구권에 관한 조문입니다.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여기다 적을게요. 만약 이 지문은 뭐예요? 속이면 여기 속입니다.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는 저당권자는 뭐예요? 설정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상당담보 제공, 즉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같은 뭐예요? 담보물의 목적물의 가치 감소의 원인이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야 돼요? 설정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담보 가치가 채권에게 못 미친다. 그죠? 그때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15번으로)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앞에서 우리가 법정 지상권에 봤던 겁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정축 또는 뭐요? 개축, 신축된 경우에 그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법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로 다른 약정이 없다면 뭐요? 이 부분은 저당권 효력 범위다. 그죠? 정축돼서 부합한 건물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죠? 예. 즉, 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도 미치죠. 그죠? 그래서 이때 부합물과 종물은 설정 당시의 부합물 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부합물 종물도. 그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된 건물에 정개축이 있었죠. 그죠? 그때 그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면은 그 부분도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죠? 그 다음 면 저당 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가 있더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됐다. 그죠? 저당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 청구이죠. 다만 반환 청구권만 없죠. 그죠? 다시 같은 저당권자도 방해 제거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거 금방 우리가 봤던 조문입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필요비, 유익비 등을 지출했다. 그죠? 그때 상환받을 수 있다. 그죠? 그때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그 가치저가 현존하면 그 비용을 저당물의 매각 대가로부터 뭐야?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그죠? 네, 없다. 틀렸습니다. 자, 리얼.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 외울게요. 우리 시험 출제된 거 없어요. 근데 중개사는 이미 수차 출제가 되었던 지문이에요. 자, 원칙적으로 뭐야? 현행법상 저당권자는 누구의 하나입니까? 채권자의 하나죠.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자 아닌 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채권자 아닌 타인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것은 원칙 안 됩니다.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원칙 일치해야 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고, 그죠? 3자 간에, 저당권자, 채무자, 제3자 간에
명백한 뭐요? 합의가 있고 채권 양도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뭐요?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는 뭐요? 예외적으로 채권자인 제3자 명의 저당권도 성립할 수 있답니다. 이 판례를 예외적으로 외울게요. 자, 그러면 OX는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시고 16번을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두 번째입니다. 365조에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그 이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해서 뭐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건물도 뭐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 2번 이의 경우 저당권자는 뭐요? 토지에 대한 경매 대가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 건물에 대한 경매 대가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그죠? 예, 정답은 쉽게 2번. 그다음에 3번 즉 원칙적으로 뭐요? 일괄 경매가 되려면은 365조에 하면은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를 해야 됩니다. 제3자가 건물을 지은 거는 일괄 경매 허용 안 되죠. 그죠? 근데 판례는 그 범위를 넓힙니다. 그래서 3번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1번의 경우 원칙이지만 나대지 뭐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제3자가 건물을 지었지만 현재 설정자가 그 건물을 뭐요?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때는 일괄경매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판례가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 다음 벌써 세 번째다 그죠? 제3취득자가 필요비 유익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 저당물의 경매 대가로 두고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죠? 367조였죠. 자, 그 다음 5번 용익권과 저당권의 우선 순위다 그죠? A 소유 부동산 위에 갑의 1번 저당권이 가장 먼저 성립했고 두 번째 뭐요? 을의 저당권이 두 번째 성립했고 병의 2번 저당권이 세 번째 성립했다 그죠? 그때 병이 경매를 신청을 하더라도 모든 저당권을 다 소멸한다고 그러죠. 그때는 전세권과 저당권의 우열은 뭐요? 그 목적 부동산에 존재한 1번 저당권과 전세권의 우열이죠. 그래서 당연히 1번 저당권이 먼저 성립됐기 때문에 두 번째 성립된 뭐요?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그러죠. 다만 배당은 갑이 가장 먼저 배당받고 두 번째가 전세권자니까 전세권자가 두 번째 배당받고 경매 신청은 뭐요? 2번 저당권자가 마지막에 대가를 배당받는다고 그러죠. 이런 순서대로 배당 순서가 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 17번요. 요령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민법상의 권리 중 뭐요? 지상권과 전세권이 아닌 것을 바로 찾으면 돼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는 지상권과 전세권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뭐요? 2번. 나머지는 등기로 공시는 부동산이다 그죠? 예. 민법상의 권리 중에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지상권과 전세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민법상의 권리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18번으로 갑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8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약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상기가 도래 때 확정이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외울게요. 근저당권으로부터 담보되는 채권은 뭐요? 원칙적으로 장래 발생한 불특정 채권이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장래 발생한 특정 조건부 채권. 예를 들면 뭐요? 정지 조건부 채권 그죠? 합격하면 차를 사주마 그죠? 이와 같은 장래 특정 조건부 채권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될 수 있답니다. 정답 2번. 그 다음 3번. 근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 최고액을 일정 범위 내로 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후순위자 보호에 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제3취득자 등은 그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외울게요. 이 부분에 우리 시험에 답이 된 번 없어요. 근데 판례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 건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뭐예요? 언제 확정이 되느냐는 겁니다. 건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으로서 경매를 신청하여 뭐요?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에 건저당 채무액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요. 그 한번 확정이 됐다면 뭐요? 경매 개시 결정이 뭐요? 취하되더라도 그 확정 효력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질문을 어떤 것을 외우시냐면 요거요. 저당권자가 뭐요? 자신이 경매를 신청했죠. 그럼 피담보 채권 언제 확정이 됩니까?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된다고 해석할게요. 즉 자신이 뭐요? 건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피담보 채권액은 언제 확정이 돼요? 경매 신청 시를 기준으로 확정이 됩니다. 한번 확정이 됐다면 뭐요? 번복이 안 돼요. 그 다음 건저당권의 경우 채권 채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다만 이행기도 뭐요?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란 겁니다. 자, 그러면 5개 질문 좀 뭐요? 제가 강조했던 질문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